안녕하세요. 노동의 이로운 배움터 노동리 소상훈장 한유성입니다. 2021년 7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단체교섭 체계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입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기간 내에 사측이 동의하는 경우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기간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해서 사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노조만을 선택해서 개별 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신설 제29조의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항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원칙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만을 한 의미이고 별도의 차별 규정이나 차별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제도, 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이 말은 개별 교섭을 선택적으로 해도 마땅히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인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 조건의 차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서 교섭을 분리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언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유 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에 방해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리된 교섭 단위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재통합 요구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설령 재통합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단위 분리라는 규정을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이라고 개정해서 재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단체의 다양한 교섭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이것은 노동계가 그동안 단체 교섭 방식을 산별 교섭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 것을 감안해서 생색 정도 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강제적 효력이 없고 그저 노력 의무만 부과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두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폭력, 방해행위나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가 주요 시설이 아닌 예컨대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아닌 지역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 조합원이 단순히 출근을 거부하는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은 하면서 회사 로비 등에서 집회를 하는 형태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 정당성은 상실되지만 주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에는 그동안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반대 속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가능합니다. 신설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 3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규정은 신설했지만 배타적 전면적 점거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과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단체 협약의 최장 유효 기간은 2년이고 만약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2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단체 협약의 최장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고 최종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축소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것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강제적으로 3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2년의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선호할 경우 그대로 2년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갖고 있는 노조나 사측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 1. 퇴직자의 노조 가입. 한동안 전교조가 현직이 아닌 퇴직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으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승소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고 그로 인해 현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됩니다. 2. 노조 가입 범위.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만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그로 인해 직급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과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가입 대상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노동의 이론배움터 노동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